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천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재테크 9% 정도 나오는 조합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타미당과 리츠의 조합이긴 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VIP 가입하시면서 투자금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ISA와 연금저축에 담을 ETF 그리고 매달 200만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시다라고 밝히셨고요. 배당 장기 투자나 공격적인 투자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목적까지 밝혀주신 상황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으로 돌아갔을 때를 가정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2천만 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ISA와 연금 있고요.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장기 투자 혹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순위부터 정해야 됩니다. 1순위는요. 바로 ISA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연금과 ISA를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은 사실 연금은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ISA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가 3년에다가 가장 피부로 와닿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손익통산과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급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200만 원과 400만 원 비과세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정부에서는 ISA를 일본처럼 확대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지금 ISA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더 반가운 소식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1증권사 1 ISA거든요. 근데 이 증권사별로 ISA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합친 다음에 이 합친 금액을 바탕으로 400만 원, 800만 원까지 혹은 1000만 원까지도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IS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이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손익통산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손익통산을 하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퉁쳐가지고 주식에 대한 손실을 일부 만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순위는 ISA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3년 의무 기간에다가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인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내년 되면은 4천만 원, 그 다음 연도엔 6천만 원 이렇게 한도가 늘어나고 이것도 최대 한도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2억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일단 ISA에서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에 10%까지 300만 원까지 일단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연금보다는 ISA가 먼저 되면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ISA에다가 이제 2천만 원까지 담을 수 있다 보니까 2천만 원에 대한 상품 리스트를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SA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개형이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신탁형, 나는 은행 예금만 하겠다 혹은 펀드나 리츠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로 가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하시게 되면 손익통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개형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인명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자, ISA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성격을 가져가되 장기 투자, 좀 더 길게 보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쇼부 볼 거면 굳이 ISA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배분은요. 제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2천만 원이면 사실은 제가 최근에 좀 자주 하는 그런 컨설팅은 아닌데 일단 2대 8은 보통은 자금이 좀 모였을 때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수준이다라고 하면 나이도 어리실 것 같고 그래서 투자금이 작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어서 4대 6 정도로 일단은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2대 8도 괜찮고요. 3대 7도 괜찮고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일단 시드를 불려놓자라는 그런 개념을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2천만 원의 1%와 5천만 원의 1% 그리고 1억 원의 1%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모아놓으면 1%만 해도 100만 원씩인데요. 2천만 원의 1%면 20만 원이에요. 아무래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2천만 원은 뭐 좀 막말로 잃어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자라는 게 공격적인 부분이 4까지 늘리는 부분, 안정적으로 6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이 리스트업은요.
제가 최근에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꽂혔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을 담아야 돼요.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채권을 담는 거예요. 근데 뭐 위험하지 않냐? A 등급, AA 등급도 많은데 왜 트리플 B냐? 왜 하이힐드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하이힐드 펀드를 선별해서 담게 되면은 공모주에서 코스피는 5% 우선 배정을 받고 코스닥은 10%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장할 때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118%가 넘는다고 통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5% 10%더 받는 이 공모주 투자 형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은 공모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십니다. 돈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좌 몇 개씩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해봐야 용돈벌이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하이힐드 펀드라는 이 구조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손실 보지 않는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수익률은 한 8% 정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코덱스 리츠랑 타이거 미국 배당 7% 그리고 타이거 200, 코스피 200의 커버드 콜 ATM입니다. 애더머니이고요. 자,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이 빨리 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타이거는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 타이거 미국 배당 아니면 미국 배당의 7%, 10%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리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형태의 차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한 번에 목돈을 담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목표는 3년이고요.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 잘못했다.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이 맞고 거치식으로 하는 게 맞죠. 지금 적립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고배당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형태로 꾸려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테크 탑10의 10% 프리미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이거 미국 테크탑의 10 프리미엄 붙이는 이 차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지수 전체를 투자하기보다는 커버드 콜 형태로 수익은 일부 제한하되 하방도 제한하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테크 탑10으로 정해봤고요. 자,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자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여기에 있고요. 나머지 아마존과 팔란티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매출 구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숙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TSMC,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이 TSMC와 설계만 해주면 되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포트의 비중을 낮추거나 없다라고 하면은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 과제예요. 엔비디아가 없이 슈드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없이 리츠만 하고 있거나 엔비디아가 없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늘 장기 투자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외에서 미국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모두 이 밸류체인들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매출 발생하는 이 엔비디아를 일단은 포트에 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는 이유들도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PC와 인터넷의 10년 동안의 성장성 그리고 노동 생산성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10년 동안의 생산성은 PC 소프트웨어 10년 동안을 미국이 이끌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소프트웨어 우리 10년대 초반부터는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이 10년 동안을 이끌어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 시기에는 바로 이 AI 산업이 10년 향후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긴 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어느 정도로 와 있냐라고 최근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 푸쭉 솟아 있는 게 바로 이 인포메이션 테크 관련된 업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곳에 돈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시계를 돌려보면은요, 대부분의 자금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IT 쪽에 돈이 몰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지부진하게 차트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AI와의 바로 코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 테크 10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20% 가까운 투자 비중을 설정하고 있고 애플도 20%,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 7, 8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센트의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실려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다가 8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자라는 게 제 투자 의견입니다. 40% 정도가 되는 거죠. 비중 여러분들도 1000만 원, 3000만 원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ETF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정도의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정도를 적립식으로 투입하는 거 요거 1번이고요. 뒤에는 또 커버드 콜이나 아니면 발행어음도 있긴 한데 일단 1번 여기 선택사항입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보면은요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당 분배금이 나오고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113원 정도가 나옵니다. 투자 금액은 800만 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재가 12,710원을 대입하게 되면은 주수는 한 63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배당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예상 배당은 1년에 약 한 70만 원 가까이 배당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아요. 8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1년에 70만 원 가까이 배당 나오는 거는 거의 없고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은행 예금과 비교를 해보면 3.6%를 가정했을 때 28만 원입니다. 거의 뭐 2배 이상의 엄청나게 큰 배당이 예상이 되고 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월 배당을 잘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발행어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도 재테크를 전반적으로 생각이 있는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M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가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를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모든 이 어떤 과제거든요.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타되 상단을 제한해 놓고 하방을 제한해 놓는 형태로 커버드 콜 전략으로 배당을 가져가는 형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머지 후보군에서 코덱스 리츠와 ESR 캔들스퀘어 리츠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일단 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높은 형태로 ISA 투자할 수 있는 것을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는 잡힌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잡히기 때문에 미국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과 일단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놓고 봐도 결과적으로 이 지수를 이길 수 있었던 건 결과적으로 이 채권과 부동산이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코덱스 리츠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타이거가 훨씬 더 오래되고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성 자산에 있어서 어떤 것에 힘을 줬느냐. 코덱스는 맥커리에 힘을 줬고 맥커리는 안정적으로 배당이 7, 8% 정도 나오면서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 그다음에 JR 글로벌 리츠 배당이 높은 코랑코 라이프, KB스타 리츠, 신한 알파 리츠는 똑같이 비중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가 저는 코덱스 리츠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얘는 시총이 큰 것들로부터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그냥 크면 짱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좀 줘서 좀 생각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코스피 커버드 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 OTM과 그다음에 ATM이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까지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자, OTM은 바깥에 있는 걸 사서 이렇게 콜옵션이 대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작아요. 왜냐면 바깥에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작은 형태인데 이 ATM은 즉시 행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되게 높아요. 근데 대신에 행사가 되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코스피의 특징을 감안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은 잘 있지만 급등은 잘 없죠. 이 커버드 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을 때 아무래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은 한 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7% 이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배당도 받으면서 그리고 이 OTM과 ATM이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의 ATM이 조금씩 더 높아요. 지금 보면 조금씩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OTM보다는 ATM이 코스피의 특성상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옵션의 형태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셔도 OTM과 뭐 ATM을 구분 못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제가 딱 그냥 결론만 내드리면 ATM이 좀 더 코스피에
보기에는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고, 얘를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면서 배당을 보면 한 0.66, 0.67, 0.67 하다 보니까 한 7%, 적게 7%, 많게는 한 9% 가까이 배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에 어느 정도는 2024년부터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약간의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1번으로 말씀드렸던 게 타미당이나 타미테크 텐텐 을 200만 원씩 적립식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코덱스 커버드콜을 200만 원 투자하거나 이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코스피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는 거는 타미텐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만 원까지 투자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사실 발행원이 가장 좋습니다. 5% 가까이 적립식에다가 기본적으로 3.2 정도 수준을 주다 보니까 생활비는 여기서 쓰시는 걸로 하시면서 자금을 또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자금이 모이거나 지수가 좀 밀리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담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통장은 CMA로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또 반박하시거나 뭐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뭐 멤버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저한테도 의뢰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